이번 영상에서는 Asset Info 예제 기본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제는 시각적으로 제공되는 출력이 있지는 않고 전부 텍스트 형태로 결과물이 나오는 예제입니다. 27개의 예제 중 여기 이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된 두 번째 예제이고요. 남은 예제들도 앞으로 차례차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sset and Environment Info 예제에 대해서 우리가 실행을 직접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명은 asset_info.py이고요. 실제로 실행을 하기 전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예제에서 보여주는 것은 아이작짐에서 어떤 이제 로봇이나 컵과 같은 객체가 있을 건데 그 객체 파일을 읽어서 시뮬레이터 안에다가 그 해당 객체를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 객체에 대한 정보를 읽어드리는 그러한 기능을 이 예제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봇을 이용해서 어떤 물건을 짚는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로봇은 기본적으로 URDF나 MDCF와 같은 포맷으로 외부 파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작짐에서 이 파일을 읽어서 나름의 해석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안에다가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시뮬레이터 안에는 지금 이 공이 떠 있는 것처럼 어떤 로봇이 딱 이제 나타날 거고요. 그 상태에서 이 시뮬레이션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이 시뮬레이션 안에 있는 모든 객체들에 대한 정보를 읽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로봇을 띄운다고 했을 때 로봇의 이제 바디나 조인트 그리고 degrees of freedom이라고 하는 이제 로봇 자유도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정보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시뮬레이터 환경에서 읽을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예제를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직접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파이썬 띄우고 asset_info.py 라고 이제 타이핑을 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이제 실행이 돼서 네, 어떤 결과물들이 출력이 됐는데요. 지금 이 예제는 지금 앞에서 보셨던 그 볼의 그 충돌 검출하는 예제와는 다르게 어떤 시각적인 결과물들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 텍스트로 표현된 결과물들만 출력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네, 일단 그 올려서 볼게요. 여기 보시면 출력된 거 중에 asset info 카트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제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 카트폴이라는 에셋을 읽어와서 지금 임포트를 하고 나서 그 결과를 출력을 한 겁니다. 자, 카트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다음 영상에서 실제로 그 비주얼한 어떤 이미지를 보면서 설명을 들으시면은 더 이해하기 더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말로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카트폴이라는 태스크는 기본적으로 어떤 카트가 있어요. 네모나게 단순하게 표현된 카트가 이렇게 있고 그 카트에 폴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트를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서 폴이 이제 이 회전 운동을 할 텐데 이 폴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태스크가 되겠는데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은 이제 빗자루라던가 아니면은 막대기 같은 걸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이 막대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막 균형을 잡는 그런 놀이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카트폴도 역시 그 카트를 움직여서 폴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카트폴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 우선 바디가 있고요. 그리고 그 각각의 바디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조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인트에 대한 결국에는 정보인데 Degrees of Freedom의 약자인 DOFs가 있어요. 이거는 결국 이 조인트와 관련된 정보를 한 번 더 이제 알려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카트폴 예제를 지금 보고 있지는 않은데, 네, 일단은
총 3개의 바디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먼저 슬라이더가 있어요. 이거는 일종의 기찻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 슬라이더를 따라서 그 위에 이제 카트가 올려져 있고, 카트는 이제 뭐 네모난 상자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카트가 슬라이더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도록 정의가 되어 있고, 카트 위에 이제 폴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바디가 이렇게 3개가 있으면은 바디와 바디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어떤 연결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조인트이고요. 보시면 이제 두 개의 조인트가 이 카트폴 예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슬라이더 투 카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슬라이더하고 카트를 연결시켜주는 조인트인데, 옆에 괄호 안에 프리즈마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거는 우리가 어, 일반적으로 조인트를 표현하는 방식에는 크게 뭐 한 3가지 정도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회전 조인트냐, 아니면 직선 운동 조인트냐, 혹은 볼 조인트라고 하죠, 우리가. 네, 그러한 3가지 형태의 조인트가 있는데, 이 프리즈마틱이라고 하는 것은 직선 형태의 조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카트 투 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카트하고 폴하고 연결시켜주는 조인트라고 딱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형태가 레볼루트, 그러니까 회전 운동을 하도록 연결시켜 놓은 이제 네, 조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슬라이더, 카트, 폴에 대한 바디가 3가지가 있고, 그 3개를 각각 이렇게 슬라이더 투 카트 연결시켜주고 카트 투 폴 연결시켜주는 조인트가 네, 2개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DOFS를 보시면은 뭐 이름이 똑같죠. 조인트하고 슬라이더 투 카트, 슬라이더 투 카트, 카트 투 폴 이것도 똑같고요. 그런데 옆에 표시된 거를 보시면은 트랜슬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이송 이런 뜻인데 뭐 이쪽 로봇 쪽에서는 보통 네, 직선 운동, 선 운동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슬라이더 투 카트 조인트는 트랜슬레이션, 그러니까 선 운동을 하는 조인트다라고 이제 이 정보를 출력해 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네, 이 레볼루트 조인트 부분 있죠. 이 카트 투 폴, 이거는 로테이션, 그러니까 회전 운동을 하는 조인트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그러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에셋, 그러니까 카트폴 에셋을 로드한 이후에 이 카트폴에 대한 이제 바디 정보, 조인트 정보, 그리고 그 조인트에 대한 이 DOF 정보 등을 출력한 결과이고요. 지금 이 예제에서는 카트폴 말고도 2가지 로봇을 더 로드를 한 상태예요. 두 번째를 보시면은 프랑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7자유도가 되는 로봇 팔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바디가 0번부터 7번까지 있고요. 그리고 핸드 있고, 그리고 핸드 끝자락에 달려있는 이제 핑거 부품까지 이렇게 10번, 그러니까 0번부터 10번까지 총 11개의 바디가 있다라고 출력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인트를 보시면은 이제 조인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 이제 네, 링크, 그러니까 바디하고 바디를 연결시켜 주는 이제 그 연결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시면은 이제 바디는 총 11개고요. 0번부터 10번까지. 조인트는 0번부터 9번까지 이제 10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조인트를 보시면은 1번부터 7번 조인트까지가 있어요. 아까 7자유도 로봇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7자유도 로봇의 모든 관절이 이 프랑카 로봇은 회전 조인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7번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픽스드 조인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픽스드도 이제 그 어쨌든 연결점이기 때문에 표현을 하기는 해요. 근데 이 픽스드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자유도가 사실은 없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DOFS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 판다 핸드 조인트라는 부분은 없죠.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조인트와 DOFs가 있어요. 둘 다 조인트와 관련된 정보들을 알려주는 정보라고 보시면 되는데 차이점은 뭐냐? 조인트는 링크와 링크를 연결시켜주는 그 연결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자유도가 없는 픽스드 조인트까지도 표현을 해준다라는 부분이 있고 DOFs는 이제 말 그대로 degrees of freedom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도를 결정짓는 어떤 그러한 정보들을 출력해야 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런 픽스드 그러니까 자유도에 기여를 하지 않는 이러한 픽스드 조인트에 대해서는 출력을 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마지막에 그 핑거 조인트가 있어요. 핑거 조인트는 네, 프리즈마틱 조인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선운동을 하는 조인트로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 조인트, 그러니까 DOFs도 보면은 마지막 7번, 8번의 핑거 조인트들은 트랜슬레이션으로 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ant라는 에셋인데요. 이거는 이제 개미처럼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그냥 뭐 개미처럼 생겼다라는 의미로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개미보다는 우리 스타크래프트를 보시면은 드라군이죠. 드라군과 훨씬 네,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사족보행 형태의 로봇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고요. 이거는 이후 영상에서 네, 사진으로 보여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디 정보, 조인트 정보, 그 다음에 DOF 정보 이렇게 각각 출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출력 결과를 보시면은 environment info 하면서 3 actors total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제 카트폴, 프랑카 그리고 엔트 이렇게 세 개의 에이전트, 세 개의 액터가 지금 아이작심 시뮬레이터로 로드가 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아이작짐에서는 이제 이러한 뭐 로봇이나 어떤 행동의 주체가 되는 그러한 객체들이 로드가 됐을 때 그거를 액터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액터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정보를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카트폴 액터를 보시면은 바디스가 있어요. 이거는 아까도 보셨듯이 슬라이더 카트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카트는 1번, 폴은 2번, 슬라이더는 0번 이런 식으로 이제 딕셔너리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실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 바디에 각각 접근하기 위한 인덱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인트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인덱스 정보가 있고 아까 위에서 보셨듯이 슬라이드 투 카트 그리고 카트 투 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DOFs도 네, 똑같이 이렇게 출력이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을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poses from body state라고 되어 있어요. body state는 기본적으로 이 앞서 보셨던 바디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포즈 정보를 출력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로우가 세 개가 있고요. 이 각각은 이제 인덱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는 슬라이더에 대한 바디의 포즈 정보, 여기는 카트에 대한 포즈 정보,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폴에 대한 이 포즈 정보를 나타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거, 그러니까 이 각 로우에서 보시면은 이 앞에 괄호 안에 값이 3개 들어가 있고요. 뒤에는 4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앞에 3개는 이제 X, Y, Z축의 각각의 이제 위치 정보를 나타내고요. 그러니까 포지션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Y축, 이제 Y축이 아니라 이 뒤에 거는 값이 보면은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 이거는 쿼터니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로테이션 혹은 뭐 오리엔테이션을 표현하는 방식은 뭐 굉장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로테이션 매트릭스도 있고 액시스 앵글
뭐 오일러 앵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이작짐은 오리엔테이션을 표현하는 기본적인 방법으로서 쿼터니언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값을 대충 보아하니 뭐 어떤 이제 특정 오소고널한 각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세한 값은 이제 실제 코드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네, 어쨌든 각각의 바디에 대한 이제 오리엔테이션 정보는 동일하고, 여기 마지막 폴 바디에 대한 위치값만 이렇게 X축으로 뭔가 이제 더 나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바디 스테이트에서 각 바디의 velocity 정보를 표현한 값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크게 하나, 둘, 네, 세 개가 있어요. 요 각각이 의미하는 것은 뭐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요 앞에 괄호는 이 슬라이더 바디의 X축, Y축, Z축에 대한 선속도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 괄호는 X축, Y축, Z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그 각속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앞에 거는 이제 XYG 그리고 RX, RY, RZ 축으로의 슬라이드 바디에 대한 속도를 나타내는 거고 두 번째에 있는 값들은 이제 카트에 대한 것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폴에 대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바디 스테이트가 뭐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뭐 포즈 정보도 있고 빌로시티 정보도 있고 그 외에 뭐 다른 정보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포즈 정보하고 빌로시티 정보를 출력을 각각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디 슬라이더는 뭐 위 위치에 있다. 뭐 아까 다 말씀드린 거랑 동일한 내용이에요. 폴은 이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다 상대적인 위치예요. 이게 결국에는 요 세 개의 바디가 조립이 돼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때 베이스가 되는 게 네, 슬라이더라고 하면은 슬라이더로부터 카트는 뭐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위치가 떨어져 있고 자세는 어떻게 돼 있고 그리고 카트로부터 폴은 또 얼마만큼 이제 떨어져 있고 또 자세는 어떻게 돼 있고 이러한 것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뭐 DF 스테이트나 아니면은 DF 슬라이드 투 카트 이 조인트 그러니까 이 조인트는 이 각도 값을 혹은 그 트랜슬레이션 네, 조인트라고 하면은 뭐 위치 값은 이 정도 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네, 나타내는 이제 결과물들입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카트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카트폴은 굉장히 단순한 로봇이에요. 뭐 로봇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단순한 장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로써 이렇게 설명하기가 그래도 용이했는데 프랑카 같은 경우에는 7자유도나 되는 로봇인데다가 뭐 바디 형태나 뭐 그런 것들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글로써 네, 이게 텍스트 기반으로 뭔가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이 출력해주는 형태는 앞에 그 카트폴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프랑카도 이런 식으로 이 뭐 바디 스테이트, 뭐 포즈 정보, 빌러시티 정보 등등을 출력을 했겠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뭐 빌러시티 정보 있고 로봇 형태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 포즈 정보는 훨씬 더 복잡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리엔테이션도 뭔가 많이 달라요. 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출력이 됐고 엔트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뭔가 복잡하게 출력은 됐지만 그 출력 형식 자체는 카트폴과 동일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asset info를 실행을 시키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에셋과 환경 정보에 대한 예제를 다뤄봤고요.
이번 예제를 통해서 아이작짐이 에셋을 로드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값 확인하는 수준이었는데 나중에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실제로 조작하면서 로봇이 움직이는 걸 보면 훨씬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감사합니다.